레슨 1 리딩 파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 꿈은 크게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를 실현하세요 정도 의미로 쓰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are 17 years old. 몇 살? 17살. 그죠? 네, 부럽네요. Wonderful age. 자, 여러분들 요 문장 잠깐만 캡처를 했고, 네. 요 문장은 사실은 원래는 what a wonderful age it is 라는 감탄문인데 줄여서 쭉쭉 긋고 그냥 아이고 이거는 그쵸 그제 맞죠? 네 긋고 wonderful age 와 완전 네 멋진 나이에요 정도로 축약해 준 겁니다. Like all young people 자 다른 젊은 어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you are full of hopes and expectations 여러분들은 희망과 그리고 어떤 기대치로 충만해 있습니다 라는 뜻을 쓸 수 있겠죠. 그죠?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F부터해서 라이프까지는 부사구이고요. 여러분의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삶의 중요한 시점에 I'd like to 여러분들 would like to의 축약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 to 하면 공손한 표현이죠. 하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Tell you about two people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중학교 때 배웠었지만 여러분들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그래서 관계라는 의미가 붙을 겁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뒤따르는 문장에 명사를 대신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겠고요. 뒤따르는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자, 뭐가 없습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네, 머리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칭한답니다.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앞에 있는 요 people, to people를 꾸미는 형용사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뤄냈던 참고로 realize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 깨닫다라는 의미도 쓸 수 있지만 실현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그들의 꿈을 실현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주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죠. Put your dreams on paper. 당신의 꿈을 종이에 적어봐라 라는 뜻입니다. Put on your dream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어동사로 쓰였겠죠. 자, it is a common practice among successful people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it은 가주어예요. 그죠? 그리고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요게 진짜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림을 그려줘 볼까요? 자, 네,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사람. 네, 이렇게 생긴 사람 다리가 없네요. 아, 무서워라.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네, 이렇게 생긴 사람. 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그쵸? 네. 네, 대두는 좀 그쵸?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더 보이죠? 네, 그래서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구조에 주어가 너무 커. 특히나 이 주어가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떨거지들이 많거든.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 문장 구조에서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네. 일단 목을 잘라요. 네. 그리고는 밑에다 이렇게 끼놨습니다. 엉덩이에다가 딱 박아놔요. 그럼 어떻습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가 이동이 된다. 라는 거 지우고 저장하고 이 문장도 이제 여러분들 투부정사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쫓겨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문장의 원래 주어는 뒤따르는 투부정사였기 때문에 뒤에는 투부정사 먼저 해석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들의 꿈들을 종이에 써 넣는 것이 성공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습관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practice 여러분들 뭐 실습,
실행, 연습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습관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They make list of dreams. 그들은 이 뒤에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successful people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들은 꿈의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and 여러분들 병렬구조 뭐랑 병렬구조? 앞에 있는 make 동사 1, put 동사 2 이렇게 구조입니다. They make and they put 라는 구조로 쓰였고요. Put them where they will see and read them often. 라고 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them과 여기도 them이 또 있죠. 이 둘 다 앞에 있는 list of dreams를 가리킵니다. 둘 다. 그래서 꿈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어디에 관계 부사가 등장했네요. 그죠? 그죠? 얘는 굳이 좀 더 확장시켜 준다면 on the place where 구조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략이 되다 보면 되겠죠? 이 안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바로 they will see 그들을 종종 보고 읽을 수 있는 곳에 놔둔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ey will put them 이걸 했죠, 그죠? 여기 안 했나? 안 했구나. 자, 앞에 이 데이도 여러분들 누굴 가리키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successful people을 가리켜요. 그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 them은 그럼 이건 누굽니까? 얘는 successful people이고요. 여기는 them은 뭐예요? list of dreams 를 가리키겠죠. 그죠? 글씨 너무 그지 같은데? 자, 다시 이렇게 됐죠? 네, 지워도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그들의 책상 밑에 glass cover, 유리 밑쪽에다가 집어넣어 놓거나 혹은 여러분들 역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그래서 put 동사 첫 번째 침 튀었어요. 더러워. 자, 그리고 carry 동사 두 번째. 그죠? 네, 그래서 they will carry them about in their pocket. 잠시만요. carry about이라고 쓰였는데 이제 무엇을 가지고 다니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about 대신에 around, carry them around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랍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고 so that 무엇 하기 위해서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 goals.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remind of라는 동사 이것도 그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게 ed가 붙었어요. 자, 이게 왜 붙었냐면 자, 원래 동사구는 remind A of B 구조예요. 그래서 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해달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데 이 A를 문장의 주어로, 그죠? 주어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 remin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A가 쓰였겠지. 자, 이거는 능동태예요. 이거를 수동태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옮겨가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A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A가 튀어나갔죠. 그리고 reminder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수동태 형태로 be reminded of 여기는 빠졌겠지. 아무것도 없지. be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비형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는 B를 떠올린다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일단 저장할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구조도 그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reminded하고 of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사실은 이 remind의 목적어였던 거죠. 자, 그들은 지속적으로 떠올린답니다. 뭐를? The goals, 목표를 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는 여기 대시 아마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왜 생략되어 있는지 알려주자면 자, 이 that도 사실은 앞에 있는 이 goes라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 참고로 다시 한번 또 써줄까요? 네.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침이 묻어서 네, 지우려다가 더럽다고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아이고, 네. 자, 일반적으로 which나 that이나 who 이런 것들이 what도 있긴 하지만 what은 조금 성질이 달라서 일단 이 세 개만 다루겠습니다. 얘네들을 뒤를 따르는 문장 구조는 보통 앞에 있는 선행사,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는 단어 하나짜리 beautiful, kind, ugly 이런 단어 하나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뭐랄까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 대명사가 다른 문장으로 이루어진 형용사적인 표현을 이끌고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they set for themselves 했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를 수 있는 부사로 쓰였고요. 이 set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goals는 뒤따르는 they set 이하 요 목적어를 대신 그 목적어를 지칭하는 선행사로 쓰였고요. that they set for themselves는 앞에 있는 그 goals로 꾸미는 형용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죠? 결정한 목표들을 떠올리고 지속적으로 떠올리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이 된 건데 잘 보시면 그럼 얘는 결국은 관계사긴 관계사인데 무슨 격이냐? 바로 목적어를 대신받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minded of the goals that they set for themselves라고 해도 되고 reminded of the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라고 해서 that을 빼고 문장을 만들어도 전혀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following story is about John Goddard.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 등장했습니다. 존 거더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컴마 찍고 네 동격의 명사가 연달아 나왔어요. 그죠? adventure 자 탐험가이자 explorer 모험가이자 그리고 거꾸로 했나요? 같은 비슷한 뜻이죠, 그죠? 네. and writer 그리고 작가인 사람입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대되죠? 어떤 사람인지? In 1972, 1972년도, he was featured in Life.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feature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얘가 특징, 특색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건 B 플러스 P 플러스여서 얘는 동사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특징으로 삼다. 혹은 특집으로 싣다. 어떤 그 잡지나 혹은 신문에 혹은 주연 배우 주연으로 등장하다 정도 의미를 쓸 수 있어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life라고 했는데 life가 뭐지 했는데 역시 또 동격의 명사가 뒤따라옵니다. A famous American magazine. 유명한 미국의 잡지인 동격의 잡지인 life의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떤 형태로 실렸나? 바로 as a man. 어떤 사람? 또 관계 대명사 나왔고 주격 대명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는 선행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 뒤에 문장 전체가. 그죠? 그래서 achieved his teenage dreams. 그의 10대 꿈들을 성취한 남자로서 life라는 잡지의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One rainy afternoon in 1940. 자, 72년도에서 갑자기 그죠? 30년 앞으로 싹 갔습니다. 그죠? 네. 과거로 해석하는 거죠. 1940년 비가 오는 어느 오후라고 했습니다.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동사에 ing가 붙은 케이스는 우리가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화면 하나 더 새노트 열어주시고요. 자, 동사에 ing가 붙은 케이스는 1번 뭘까요? 맞아요. 동명사. 그죠? 2번 뭘까요? 네, 분사로 나눌 수 있는데 동명사나 분사 모두 원래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적인 어떤 성질도 내포하고 있긴 한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처럼 문장에서 쓰이고요. 분사는
형용사처럼 adjective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이 문장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얘는 원래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냐면 자, when he sat at 나머지 그대로 이러한 부사절이었어요. 부사절. 잘 보세요. 영어는 되게 뭐 영어든 어떤 언어도 똑같긴 한데 네, 되게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다 써주는 것보다는 문장 내 나머지 문장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set을 바로 ing 구조로 바꾼 겁니다. 뭐뭐 하면서 정도 의미로 쓸 수 있겠고요. 자, 그의 식사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정도로 뭐 while 혹은 when의 의미로 썼겠지. 있으면서 the 15-year-old Goddard hit upon a plan. 자, 어떤 생각, 아이디어 따위를 떠올리다라는 동사이고요. 하나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몇 짤 끝에? 15짤. 그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이거 좀 잘렸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먼저 하고요. He wrote. 뭘 썼어요? My life goals. 내 삶의 목표들. 이라는 내용의 글을 on a sheets of paper. 그죠? 네.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썼답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네. Then. 여러분의 그러고 보니까 목표는 뭡니까? 세계 정복? 이런 거. 네. 자, then 재미없죠? 미안해요. Then he wrote down 127 goals for himself. 와, 이거를 정말 누가 옆에서 쓰는 걸 봤다면 이런 미친놈 했겠네요. 그죠? 네. 그 스스로 127개의 목표를 써 내려갔답니다. 바로 15살 때 기억하면. 그죠? Some of the items would be relatively easy to achieve.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그 아이템들 중에 몇몇은 상대적으로 성취하기 쉬운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such as 예시를 들은 거죠. 네. 참고로 이제 such as 뒷줄은 이제 명사구가 따라오는데 여기는 ing는 따라서 동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잘 보시면 and를 사이에 두고 visiting and joining 해서 두 개의 동명사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The Great Wall of China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기. 두 번째는 Joining the Boy Scouts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기. 보이스카우트 이름 잘 모르죠. 그죠? 선생님 이게 또 아재 또 느낌이긴 한데 네, 선생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옷을 막 되게 멋있게 삐까뻔쩍하게 입고 막 다니면 막 부러워하고 그랬었습니다. 막 캠프도 가고 막 캠핑도 가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모자도 이렇게 막 쓰고 걸스카우트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쌤은 네, 찐따라서 이런 거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캡처부터 해야죠. 이거 컬러링 아닌데? 자, 네, 볼게요. The list included other goals that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 잘 보세요. 뒤따르는 문장에 바로 동사가 따라 나왔죠? 얘 주어 역할 하는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other goals는 선행사로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뭐랬어요? 대절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 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따라오게 되면 이 관계대명사 절 어디까지입니까? involved excitement or adventure such as sailing around the world and flying on a plane까지를 이제 관계사절로 잡고 앞에 있는 고수로 꾸민다고 보고 뒤따르는 문장 구조 대절 이하부터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 이거 흥분 이상하죠 문맥상 그죠? 네. 흥분과 모험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이상하죠. 그죠? 네.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나는 것. 그죠? 신나는 것들과 혹은 탐험들, 모험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목표들이 그 리스트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search에서 또 나왔습니다. sailing and flying 역시 병력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세계 일주를 하긴 하는데 뭘로? 배를 타고 그리고 on airplane 비행기를 타고 나는 것 직접 비행기를 뭐라고 해야 돼? 운전이 아니라 조종인 거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wing. 여러분들 앞에 있는 sailing하고 flying은 다 뭐였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동명사. 왜 동명사라고? such as라는 이하 구조 뒤에는 명사구가 따라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치사구 글씨 정말 네 아우 진짜네 이렇게. 그런데 바로 showing 얘는 어떨까요?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s 하고 컴마 찍혔네. 자, 잘 보시면 자, 얘는 전치사가 등장했어. such as는. 그리고 sailing과 flying이 등장했으니 명사라는 걸 바로 단번에 알 수 있겠지만 이 showing은 만약에 얘가 동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이 앞쪽에 전치사가 있든지 아니면 이 showing부터 해서 places 뒤쪽에 동사 갖다 붙든지 해서 명사적인 성질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커마만 찍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사가 단독적으로 문장 내에서 커마만 찍혀서 다른 문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동명사가 아니라 바로 네, 현재 분사겠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현재 분사 구문이고요. 어, 뭐 원래 문장 구조는 뭐 while 뭐 he showed 이하 문장은 똑같이 이런 문장 구조였을 텐데 지우고 showed라는 동사만 ing로 변경한 축약시킨 구조입니다. 뭐뭐 하면서 정도로 쓰였다라고 역시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강한 흥미를 느꼈을까? 바로 알려지지 않은 그죠? 미지의 세계.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선생님도 그죠? 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강한 흥미를 느끼면서 보여주면서 Goddard also wanted to set foot on 뭐래요? set foot on 하면 어디에 발을 디디다, 발을 들여놓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 동사고요. 어디요? 네, 그 달에 그죠? 네, 달에 발을 디디겠다라고 그죠? 딛고 싶다라고 원했었고 and climb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꿈도 역시 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40년에 15살이었으면 지금 6, 7, 8, 80. 아직 살아 계실 수도 있겠다. 그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도 끝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hat made John Goddard record his dreams on paper?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꿈을 기록하게끔 만들었을까? He remembered that 대절 이하를 기억하는 거죠. A friend of his dad.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야, 그지? 만약에 dad's friend 하면 돼야 내용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친구가 아빠 친구는 한 명, 거의 왕따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친구 중 한 명이 regretted not doing all the things that he wanted to when he was John's age. 자, 이게 건드릴 게 많은데 regret 다음에 여러분들 ing가 왔죠? 참고로 밑에다 쓸까요?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랑 ing가 올 때랑 의미가 좀 달라요. ing는 약간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요.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버려서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투부정사는 미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해야 하니까 뭐요? 이런 일을 해야 돼서 유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투부정사 예를 잠깐만 간단하게 들어주면 regret to inform that you lose the game 이렇게 해서 너 게임 졌다라고 알려주게 되어서 참 유감이야 이런 정도로 롤 졌어 네, 승급전에서 실패했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투부정사 구조가 오게 됐을 때는 유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는 ing가 쓰였으니까 후회라는 의미를 쓰였겠죠. 네, 아버지 친구 한 명이 not doing 동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바로 부정어 not이 위치했습니다. 동사는 이제 뭐 앞에 do나 뭐 혹은 비동사가 오는 경우는 비동사의 부정형을 취하는 데 반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not이 위치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역시 things라는 선행사를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왜 생각되는지 he wanted to 그가 원했던 했을 때 사실은 wanted to do 뭐라고 해야 돼? do things 구조인데요. 네, 여기서
자, do는 생략을 해주고 이 things라는 선행사 이거 명사를 대신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대라고만 쓰겠습니다. 였기 때문에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루길 원했던 것들을 원했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언제? 바로 when he was John's age. 이 he는 아빠예요? 아니 아빠의 친구입니다. 그죠? 아빠의 친구가 바로 존의 나이 때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것을 기억을 한 거지. 딱 그때.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He thought. 자, he는 누구예요? 네, 존 거다우드를 가리킵니다. 네, 아빠도 아니고, 아빠 친구도 아니고, 네,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I never wanted to miss an opportunity to do things.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역시 대시스였어요. 얘는 뭘까요? 앞에 있는 things라는 사는사를 꾸미는 역시 관계대명사이고, 잘 보시면, I dream of 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예,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to the things I dream of 해도 상관없는 거지.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이 부정사라고 하면 어떤 뜻이라고 배웠었죠? 네, 정해져 있지 않다. 부정사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뭐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 있는데 그때그때 문장 내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투부정사인데 이 문장 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쓰였을까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이 투부정사 이만큼이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미고 있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네요. 투부정사에. 자, he carried the wish list everywhere. 자, 그는 그의 꿈 리스트, wish 리스트를 곳곳에 어느 곳에든지 가지고 다녔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everywhere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To any place where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딱 추격해 준 겁니다. 어떤 곳이든 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겠고요. everywhere he went 그가 가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그리고 and tried throughout his life 그의 삶을 통틀어서 노력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Try to turn his dreams into reality. 그의 꿈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잘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자, When Life introduced Godard's story with the title One Man's Life of No Regrets. 아, 이거 제목이 멋있네요. 그죠? 네. 제목부터 먼저 해석해 볼까? 자, 후회가 없는 한 남자의 삶. 와, 약간 마초적인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로 그다드의 이야기를 라이프가 소개시켜 줬을 때까지입니다. 했을 때. 네, 부사절이죠. 여기까지. He had already realized. 여러분들 여기 had 플러스 pp 구조가 쓰였죠. had pp는 어땠어요? had pp는 네,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선 대과거 더 먼저의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지? 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쭉쭉 흐름이 있다 했을 때 이게 현재 이거 과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런 시제는 없지만 대과거라고 이제 설명했을 때 어떤 시점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여기서. 그죠? 네. 근데 요때 한 행동보다 더 앞선, 더 먼 미래는 더 먼 과거, 더 이전의 과거겠죠? 이전의 과거의 행동을 묘사하고자 할 때 요때 행동을 우리가 had pp 구조로 쓰고요. 요때는 그냥 동사의 과거 형태만 쓰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문장을 보세요. 자, Life라는 잡지가 소개한 시점보다 introduce한 시점보다 뭐예요? 꿈을 실현한 시점이 어떻습니까? 더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 PP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소개했을 때 와, 200 아까 몇 개였죠? 127개였습니다. 104 of his list of 127 dreams. 127개의 꿈들 중에서 이미 104개를 다 104개 이상 한다. 104개. 104개의 꿈을 이미 실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죠?
He had carried out a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s까지 먼저 한번 해석해보자. 그는 이미, 그러니까 요 had carried도 어떤 의미예요? 소개했을 당시에 이미 수행을 하고 지나간 거야. 대과거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carried out, 무언가를 수행하다는 뜻인데 a number of 구조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many의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죠? 참고로. 그래서 a number of adventures 어떤 모험이 가득한 탐험을 그죠? 이미 많이 수행을 해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요? Including the first solo kayak trip down the lengths of the Nile River. 그래서 긴 length는 이제 명사로 쓰여서 이렇게 좀 긴 어떤 그 구간을 의미합니다. 나일 리버의 긴 구간을 따라서 카약 트립. 카약이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네, 배. 그죠? 사람 혼자 앉을 수 있는 거. 뒤집어지면 숨 못 쉬는 거. 그죠? 네. 타본 사람 있나요? 네. 자, 그래서 단독으로. 그죠? 네, 단독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단독으로. 그죠? 네, 위험하잖아. 그죠? 최초에 처음으로 나일 강을 쭉 따라서 카약 트립을 일단 이뤄냈고요. 또한 standing on the top of Mountain Kilimanjaro 어디요?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에 우뚝 섰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수고했고요. 네, 수업 때 봬요. 바이바이.